첫 번째로 상승 추세에 대한 추세선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 하락 채널에 대한 회귀가 이루어졌죠. 즉 채널과 추세선의 관점에서 하락 전환 초입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저점인 101.5K를 이탈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더 큰 하락을 염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정말 큰 하락이 한번 있었죠. 이번 주 청산된 물량이 코로나 빔 그리고 FTX 때보다 더 많은 청산 물량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도 되지 않아 그만큼의 하락을 V자로 말아올려 버리니 아무래도 지금은 투자자들의 희비가 많이 갈리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포와 탐욕이 공존하는 현재 시점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최근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간단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99K에서부터 계속해서 롱 관점을 봐왔죠. 이런 조정들에서 롱을 모으는 관점을 계속 내왔고,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타점들 까지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5K에서 확정 수익 실현, 그러니까 반익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확히 이때 102K 부근이었죠. 가장 최근 영상을 올렸는데요. 인트로에서 보셨듯 102K에서 이제부터 저는 숏 관점을 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텔레그램에서는 여기에서부터 끌고 온 롱 포지션을 여기에서 전부 익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제가 늦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제 관점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제 개인 매매 그리고 공유드리는 관점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실 여행 내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이번 하락에서는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거나 청산을 당했을 거고, 통계가 보여주듯 사실 돈을 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번에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읽지는 않았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돈을 잃으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그리고 혹시라도 돈을 버신 분들께도 이번에는 운이 좋았을 뿐 절대 자만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살아남기만 한다면 언제든 기회가 오는 것이 이 시장이고, 모든 상황에서 욕심을 내기보다 언젠가 내가 잡을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번 폭락에 차트가 좀 망가지고 되게 분석을 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비트코인은 상승, 그리고 횡보, 다시 상승,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추세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현재 구간을 4시간봉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본다면 하나의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번에 큰 하락이 한번 있었지만 사실 추세의 관점에서는 그 어떠한 문제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알트코인이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알트코인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왜 내가 사는 알트코인은 항상 물리기만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알트코인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트코인으로 돈을 잃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 투자자 대부분은 큰 수익을 기대하고 과거 불장에서처럼 뭐 이런 20배, 30배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장은 상승장 중에서도 고작 3달 정도이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시간들은 사실 대부분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엄청난 횡보, 그리고 이후에 있을 큰 하락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승만을 바라보고 결국 개미들은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힌 채 희망만을 품은 채 몇 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죠. 상식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6개월짜리 조정 그리고 이런 3개월짜리 횡보조차 견디지 못하고 고점에 사서 손절하는 것이 개미들인데 알트코인에서 4년에 한 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운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똑같습니다. 알트코인을 하던 현물 투자를 하던 차트 분석을 통해 손익비를 계산하고 명확한 손절 라인을 가져가고 건강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마치 제가 평소에 단기 관점을 공유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점 저는 여러분들께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도 아마 제가 영상에서 알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 보실 거예요. 그만큼 저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이더리움 4시간 봉 차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텔레그램 방에서는 폭락이 나왔을 당시부터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지지에 대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작동할 수 있는 수평 매물대는 정확히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2,800달러 부근 그리고 2,200달러 부근의 매물대이죠. 매물대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하다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2,200달러 부근의 매물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바로 이때부터 지지와 저항이 공수교대를 해오면서 형성된 매물대인데 바로 이때가 자그마치 2022년 1월달입니다. 정확히 3년 전이죠.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 그때 수평 매물대에서 다시 정확히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자, 더불어 22년 6월달 형성된 저점으로부터 추세선을 하나 작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당 추세선의 지지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차트를 깔끔히 본다면 이번 반등이 나온 자리는 매물대 그리고 추세선의 지지가 겹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조금 더 멀리서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아랫 구간 추세선을 그대로 두고 위쪽에도 추세선을 하나 작도해 본다면 이렇게 거대한 삼각 수렴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삼각 수렴의 방향성은 상방 50% 그리고 하방 50% 반반이고 목표값은 입구 크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만약 하방으로 방향이 터질 경우 차트에서 우리는 기준이 폐기되는 명확한 손절 라인이 있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추세선과 지지선이 겹치는 2,000달러 부근, 정확히는 2,100달러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수익 구간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2배, 반대로 손절 구간은 대충 잡더라도 약 3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100만 원을 걸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50%의 확률로 200만 원을 먹기, 두 번째는 50%의 확률로 30만 원을 잃는 게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하실 건가요? 저라면 무조건 합니다. 왜? 이 게임을 100번 반복한다면 내가 이득을 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리고 이런 자리를 바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궁극적인 이유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번 하락에서 비트코인이 약 10% 정도 빠진 반면 이더리움은 40%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의 최대 피해자는 이더리움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안 그래도 전부터 대중의 외면과 조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하락까지 터지자 이더리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극도로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손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경험상 모두가 기피하는 분위기는 코인판에서 그 어떠한 이슈보다 가장 큰 호재가 되곤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특이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 지쳐서 포기할 때가 진짜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세선, 지지, 패턴보다도 저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매수 타이밍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서도 분명히 코웃음을 치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 진정으로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조롱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이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명심하세요. 남이 잃어야 내가 버는 것이고 내가 잃는다면 누군가는 버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 제로섬 게임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일 뿐이고 시장이 과열되는 만큼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부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지성 존버, 기준 없는 매매를 하시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위험한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단 1%라도 유리해졌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후속 관점, 익절이나 손절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다시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더리움 후속 케어를 받고 싶으시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